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체육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이 나나요? 어제 우리는 스키장, 설상에서 안전하게 스키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겨울 여가 활동, 얼음판 위, 빙상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동영상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보세요. 네. 네, 발을 전 후에 자세를 바꾸고요. 네, 3회전 좋습니다. 마지막 벨만 포지션까지. 김연아 선수의 멋진 스케이팅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연아 선수처럼 얼음판 위에서 저렇게 멋있게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상안전 앞 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26쪽 그리고 127쪽을 펴주세요. 교과서에는 많은 학생들이 보입니다.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학생들도 보이고 저기 넘어져 있는 학생도 보이네요. 그리고 얼음판 밖에서는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준비 운동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리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보이고 신발을 신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각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풍선에 다 쓰여져 있네요. 그런데 빈칸도 좀 보이네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스케이트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볼 것입니다. 스케이트를 타기 전, 스케이트를 타는 도중, 그리고 스케이트를 타고 난 뒤에 지켜야 할 수칙들을 각각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면서 빈칸이 있는 말풍선들에 우리 교과서 가장 뒤에 있는 붙임딱지를 떼서 알맞게 한번 붙여보세요. 오늘은 스케이트장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이트장은 춥기 때문에 긴 팔티와 긴 바지를 입고 가야 합니다.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었다가는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이 뭔가요? 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장갑이 없는 경우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손이 시려우면 재밌게 놀기 어렵습니다.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도 있죠. 장갑을 꼭 착용하세요. 양말의 경우는 짧은 양말을 신을 경우 스케이트 신발 윗부분이 종아리에 닿아 물집이 생겨 재밌게 놀 수 없습니다.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긴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스케이트 신발이 발에 맞지 않을 때 역시 신경이 쓰이는데요. 큰 걸 신으면 발이 겉돌아 다칠 수 있고 작은 걸 신으면 발이 아파 놀 수 없습니다. 신발 사이즈를 꼭 외워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 스케이트를 신나게 타다 보면 양말이나 옷, 머리가 젖기 마련인데요. 젖은 상태를 유지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여분의 양말, 수건, 비닐봉지 등을 챙기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에서 준비할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케이트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부분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갑작스레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과 인대가 다치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육과 인대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해주세요. 준비 운동을 했다면 안전장구를 착용합니다.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타다가 딱딱한 빙판 위에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케이트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활동 중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먼저 스케이트장을 비롯한 원형 트랙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약속을 무시하고 혼자 반대로 움직이다가 크게 부딪힐 수 있으니 시계 반대 방향을 꼭 기억하세요. 잘 모를 때는 왼쪽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면 뒤에서 빠르게 오는 사람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벽 가까이로 이동하길 바랍니다. 너무 무서울 때는 벽을 잡고 타라고 하던데 그래도 되나요? 네, 너무 무서운 경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라면 넘어지면서 배우기 마련인데요. 어차피 넘어져야 할 상황이라면 엉덩이와 허벅지로 넘어져야 안전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다가 무릎이나 손목이 먼저 바닥에 닿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먼저 바닥에 닿으면 이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는 엉덩이나 허벅지로 넘어집시다. 넘어진 김에 시원한 바닥에 누워있는 친구들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계속 누워있으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간혹 스케이트 날에 손이 베이는 사고가 나기도 하니 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도 사고를 유발하는데요. 갑작스런 방향 전환, 사진 촬영 등은 위험합니다. 특히 선수들의 기술을 따라하려는 용감한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꼭 다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케이트는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부상과 체력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30분마다 휴식을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활동 중 알아야 할 약속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활동을 마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양말이 젖었다면 젖은 양말은 벗고 새 양말을 신으세요. 그리고 몸이나 머리에 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다 사용한 수건과 젖은 양말은 비닐봉지에 담는 것 잊지 마세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발냄새. 자,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너무 신나게 논 나머지 휴대전화, 가방, 지갑 등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빠뜨리고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품을 잘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이트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규칙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스케이트장에 갈 때 잘 실천하면 보다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이렇게 우리 스케이트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우리 교과서의 빈칸에 붙임딱지를 같이 붙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교과서 127쪽 제일 위에 있는 학생. 이 학생은 양말을 신고 있는데 양말은 어떤 것을 신으라고 했죠? 네,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것을 신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학생,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초보자인 것 같네요. 초보자는 벽을 짚어가며 코스의 바깥쪽에서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이 학생 스케이트를 다 탄 것 같죠? 스케이트를 타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정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야, 여러분들 오늘 공부 모두 열심히 해 주었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과의 공부를 마치고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127쪽 상단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비어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에는 세 가지 상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 세 가지를 이곳에 쓰고 이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곳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모두 작성해서 선생님과의 등교 수업 시간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표를 완성했다면 학습 정리만 하면 되겠죠. 오늘의 학습 정리는 교과서 127쪽 아래에 있는 이 마무리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스케이트를 타기 전에 어떤 점에 유의하여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를 탈 때 어떤 신체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학습 정리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